요즘 들어 멕시코라는 나라 이름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 특히 지겹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와 레프가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멕시코 팀들과 연이어 맞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월드컵과 국제대회에서 멕시코와의 만남이 잦았던 것처럼 이번 시즌에도 멕시코 팀들이 레프의 결승 진출 길목에서 자주 등장하면서 멕시코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또 멕시코냐는 탄식 섞인 반응이 나올 정도인데 이번 시즌에 레프가 멕시코 팀과 몇 번째로 맞붙었는지 정확히 세기도 어려울 만큼 밀접한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4강전 반대편 대결에서는 미국 MLS의 내슈빌 SC와 멕시코의 강호 티그레스, UNL가 맞붙었습니다. 1차전 경기가 내슈빌 홈구장에서 열렸는데 경기 내용은 치열했고 전반 33분 티그레스가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뽑아내며 앞서 나갔습니다. 양 팀은 점유율과 슈팅 수에서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티그레스가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후반전은 득점 없이 마무리되어 내슈빌은 원정 2차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결승행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티그레스가 내슈빌 원정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홈구장의 지리적 특성에 있습니다. 멕시코 내에서도 고지대에 위치하지 않은 해발 약 540m의 구장이기 때문에 고산지대에서 흔히 발생하는 체력적 어려움이 크지 않습니다. 이는 내슈빌도 최근 마이애미, 클루브 아메리카 등 강팀을 제압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점과 맞물려 티그레스가 결승에 진출해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티그레스는 멕시코 리그 내에서 7위라는 중상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결코 약팀이 아닙니다. 과거 멕시코 리그 우승을 여러 차례 차지했으며 2020년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멕시코 상위권 팀들은 기본적으로 뛰어난 발기술과 정교한 패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남미 스타일의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티그레스는 용병진 대부분이 남미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빠르고 기술적인 플레이를 선보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멕시코 팀들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티그레스는 내슈빌 홈경기 패배에도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가 결승 무대에서 이들과 맞붙는다면 축구 팬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손흥민은 최근 몸 상태가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스피드와 컨디션 모두 회복된 상태입니다. 내품 내에서 부안가가 부상으로 인해 왼쪽 측면 윙어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이 그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프의 도스 산토스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부안가가 부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강행했을 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왼쪽 윙어 자리에 믿을 만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이미 경기 중 스트라이커 포지션에도 투입된 경험이 있으며 오르다즈, 에보비세 같은 다른 공격수들과 함께 투입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감독이 비밀이라고 언급한 부분에는 손흥민이 왼쪽 윙어로 나설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포지션이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손흥민은 왼쪽 윙어로 출전하더라도 경기 내내 그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스트라이커, 좌우 측면 공격수,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까지 소화하며 프리롤 스타일로 경기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공식 기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지만 손흥민이 경기 중 너무 내려가서 플레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왼쪽 윙어로 출전하더라도 경기 내내 그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격 전개 과정에서 중원과 측면을 넘나들며 활약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미네소타전에서 왼발잡이 마르티네즈가 오른쪽 윙어로 나왔음에도 골이 왼쪽에서 터진 것을 보면 선수 간 호흡과 플레이 스타일이 포지션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손흥민은 리그에서 10경기 연속 무득점에 빠져 있으며 챔피언스리그 6경기에서는 페널티킥 골 1개와 필드골 1개에 그쳐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언론 노출을 줄이고 스스로를 숨기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선수 본인도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개인 성적보다 팀 우승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페널티킥 골을 동료에게 양보하는 등 팀 중심적인 플레이를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레푹 이적 당시에도 여러 목표 중 우승에 대한 열망이 가장 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톨루카와의 맞대결에서도 손흥민은 팀을 위해 헌신적인 플레이를 펼칠 것입니다. LAFC의 전술 핵심은 결국 손흥민의 득점력에 달려있는데 보안가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손흥민이 더 많은 슈팅 기회를 창출하고 골을 넣어야 팀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동료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효과적인 패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대 득점, XG, 이 낮은 슈팅이 빈번했던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톨루카 역시 손흥민을 집중 견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인 만큼 내품는 수비 조직을 단단히 하면서도 공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어려운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과거 톨루카는 4실점, 3실점 경기도 허용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수비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공격 전개를 보여주고 있어 경기가 더욱 흥미진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부상 위험은 언제나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 크루사슬 전에서도 몸싸움이 치열했고 일부 선수들이 과격한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있어 감독이 직접 과격한 성향을 보인다고 언급한 만큼 경기 중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레푹는 이번 경기에서도 골키퍼 요리스의 활약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팬들은 레푹과 수비가 견고한 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슈팅을 많이 허용하며 위기가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요리스의 슈퍼 세이브 덕분에 실점이 최소화되고 있지만 많은 슈팅 허용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는 아닙니다. 이는 선수들 간 협력과 미드필더진의 역할 수행이 완벽하지 않아 상대에게 키패스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센터백 라인이 약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미드필더진의 조직력과 협력 플레이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톨루카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과거 멕시코 리그와 미국 리그 간 격차가 있었지만 미국의 막대한 투자로 인해 양 리그가 이제는 대등한 경쟁을 펼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레프과의 경기에서 공격적인 주도권을 계속 잡겠다는 도전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레프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북중미 축구 특성상 패스 미스가 잦고 역습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에 공격 주도권을 잡는 팀이 실수를 범할 위험도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톨루카의 에이스 가야르도 선수는 국가대표 소집 소식에 매우 기뻐했는데 이는 2차전을 앞둔 상황에서 팀 분위기가 좋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회에서 톨루카의 승리 가능성을 레프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톨루카 감독이 수비에 강점을 둔 팀들을 무너뜨리는 데 능숙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주요 선수들이 모두 복귀한 만큼 원정 경기에서도 레프가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부안가가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을 중심으로 전술이 변화하면서 경기 흐름을 뒤집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번 대결은 절대 만만한 승부가 아닐 것이며 2019년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케인이 부상으로 빠진 맨체스터 시티와의 홈경기에서 손흥민이 결승골을 터뜨려 토트넘이 이변을 일으킨 순간이 떠오릅니다. 물론 톨루카와 맨시티를 단순 비교할 수 없고 부안가와 케인 또한 다르지만 이번 대회에서 톨루카가 가장 강력한 상대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응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시작되는 이 중요한 경기는 손흥민의 골과 함께 레프의 승리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모든 축구 팬들이 열렬히 응원하는 가운데 최고의 명승부가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이상 흰수염 고려였습니다. 감사합니다.